그렇게 내가 작성할 수 있다? 네, 안 뽑힐 수가 없죠.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프로 일잘러 주팀장입니다. 새해도 얼마 안 남고 요즘 경기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안 오르는 느낌. 네, 내년에는 연봉 좀 팍 튀어 자리 옮기고 싶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 때가 딱 지금이죠.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지금 일하고 있는 제 직자분들이 마음이 조금 더 들뜰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내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실탄. 바로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입니다. 서류만 잘 준비해도 면접까지 편하게 갈 만큼 이직 시장에서 경력 기술서는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만큼이라는데요. 보자마자 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력 기술서 작성 꿀팁.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력기술서는 왜 제출하는 걸까요? 신입사원이라면 회사에서 투자해서 가르치고 키워서 일을 시키지만 경력직을 뽑는다는 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업무 능력과 성과를 사온다? 좀 귀가 맞을지 모르는데 사온다는 뜻이에요. 즉 지원자가 어떤 능력과 경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목적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알겠다. 그럼 어떻게 써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을까요? 일을 하긴 했는데 뭐부터 써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중요도랑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작성해야 돼요. 목적에 맞게 뜨려면 어쨌든 내가 한 일을 적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재직해온 동안 담당했던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건데 뭐 잡다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까지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뭐 했고 하반기에는 뭐 했고 이렇게 시간 순으로 나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맡았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요하다는 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맡았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 수행 난이도 이렇게 생각해서 상, 중, 하로 놓고 상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에 내가 발만 살짝 담궜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업무의 주요 구성원으로 일을 했던 업무여야 합니다. 어떤 업무인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력기술서의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분면에서 여기에 시계 반지가 하나, 사분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도, 기여도 이렇게 중요도와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적을 때 업무 분야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아요. 경력이 낮은 연차면 업무의 중요도와 기여도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과장급 이상이다, 좀 경력이 많으시다 라고 하면 맡게 되는 업무 스코프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럴 땐 카테고리를 좀 분류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꿀팁, 경력 기술서 작성할 때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것만 해도 사실 이 사람 일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면접관 때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기술서는 업무 능력하고 성과를 기재하는 서류인데 성과는 반드시 수치화해서 기재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 성과는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라는 이제 한 장의 숫자로 나오는 거죠. 이 회사의 실적을 숫자로 최종적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 성과는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라는 수치화된 서류로 정리가 됩니다. 비정량적인 부분은 역량과 경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사실 신입사원까지만 써도 충분해요. 나는 이런 뭐 역량을 갖고 있고 이런 경험을 사실 자기소개서에 많이 들어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력직은 경력기술서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걸 수치화해서 내 성과를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치화해서 나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부서는 뭐 인사팀이에요, 총무팀이에요. 전 수치화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저도 인사팀이지만 다 수치화해서 업무 성과 냈습니다. 고가 평가할 때 다 수치화해서 내게 돼 있죠. 업무 영업 부서만 수치화 가능한 게 아니고요. 현장 부서, 지원 부서, 모든 부서가 뭐 백오피스, 뭐 프론트 오피스 다 모든 부서가 부서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달성률이라는 숫자도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목표를 설정하려면 예산이라던가 사전에 협의된 목표가 설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달성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치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는 수치화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는 걸 정확히 기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은 내가 이걸로 외부에서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대외적 성과도 꼭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 그냥 이거 했어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는 거의 3년 미만 신입사원 수준의 네, 경력기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보자마자 뽑고 싶어지는 경력기술서 마지막 꿀팁. 내가 이제 경력이 있잖아요. 기존에 근무했던 재직 회사의 규모, 또 내가 서류를 올렸던 뭐 보고서 썼던 내용의 보고 라인까지 기재하면 갑격하다. 제가 면접 보면서 이렇게까지 기재했던 사람들은 사실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서류 심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규모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꼭 제가 찾아봐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마 면접관을 했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지원자분들의 서류를 보면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회사 규모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요. 범위랑 깊이가 다른데 이게 면접을 볼 때마다 경력이 적은 회사를 꼭 물어봐요. 이 회사 매출 어떻게 되죠? 직원 수는요? 부서는 몇 명이었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와 보고 라인을 다 적었다. 그럼 일 좀 할 줄 아네? 왜냐면 이제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센스예요. 문제죠.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이것부터가 일단은 딱 시선을 사로잡고 이 사람일 줄 일을 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회사 규모가 작다고 뭐 안 좋다, 뭐 크다고 무조건 뽑는다 이게 절대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메타인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갑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보고 라인을 적는 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온갖 필요성, 당위성 다 갖다 붙여도 안 될 때가 있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이제 회사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결제를 잘 받아오는 사람은 진짜 찐 능력자다. 저도 팀장이었지만 다른 부서 팀장님들도 쫙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표님실 바로 옆에가 저희 사무실이었어가지고 항상 이제 결제 받거나 보고 받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팀장님들을 항상 보는데 한 번에 결제를 받아오는 분들은 정말 직원들, 부서원들에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계속 빠꾸맞고 막 다시 하고 이러면 좀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원부터 주임까지 상사에게 의사결정을 받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 이렇게 승진을 해간다는 건 실무 능력은 기본이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일, 해왔던 일, 이렇게 의사결정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 과정이 사원부터 임원까지 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뭐 정치력이 됐던 업무 실력이 됐던 뭐가 됐던 의사결정을 받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보고 라인을 적는 것만으로도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의 과정과 중요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찬 경력기술서의 마침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는데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백지를 마주한 느낌이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꿀팁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갈게요. 이제 쓰려고 하는데 막상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리도 안 되고 뭐부터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사내에서 작성하고 있는 혹은 내가 뭐 지금 쉬고 계시다면 다니면서 작성했었던 주간 업무 보고를 곱씹어 보세요. 거기에 우리 부서에서 했던 일, 내가 했던 일, 연관된 일들이 쫙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매주 적잖아요. 주간 업무 보고니까. 그래서 적다 보면 사소한 것도 큰 것도 뭐 물론 좀 약간 컨피덴셜한 것들은 거기에 대회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업무들은 주간 업무 보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업무 보고만 1년치 싹 훑어봐도 내가 연중에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게 중요한 업무였고 이런 거를 싹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 분장표가 보통 중견기업 정도만 돼도 있거든요. 업무 분장표를 보시면 이 직무에선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딱 나와요. 그래서 업무 분장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써야 될지
경력기술서를 뭘 채워야 될지 딱 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경력기술서 어떻게 적어야 될지 감이 좀 오시나요? 미사여구보다는 팩트를 최대한 심플하고 한 번에 핵심만 딱 알기 쉽게 적는 게 경력기술서이고, 그게 임팩트 있는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력기술서를 굉장히 선호하고, 이게 다 면접관들은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일들이 막 쌓여있고 이러니까 항상 시간을 굉장히 좀 알차게 배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핵심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력기술서도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내가 작성할 수 있다? 네, 안 뽑힐 수가 없죠.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취업에 관한, 커리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좋은 내용으로, 좋은 컨텐츠로 작성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